안녕하세요. 2025년 대한민국의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일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군사적 가치를 비웃던 일본이 이제는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울릉공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건설 중인 소형 공항으로 당초 1200m 활주로로 계획되었던 것이 최근 1900m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특히 활주로 연장으로 KF-21 보라매의 이착륙 가능성이 대두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단순한 민간공항으로 간과했지만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활주로가 단 700m 연장된 것만으로도 일본은 방위 전략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이 반영된 KF-21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첨단 탄소복합 소재로 개량되어 이륙거리를 단축했고 이는 울릉공항에서 이륙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울릉도를 군사 요새화하려 한다고 보도하며 과거 비웃던 태도에서 경계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착공 이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원래 50인승 소형 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했지만 활주로 연장으로 중형 전투기 운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개발했으며 첨단 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을 갖췄습니다. 최근 탄소복합 소재 적용으로 기체 무게를 줄이고 이륙거리를 단축하며 단 700m 활주로에서도 운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이 동해 방어선의 핵심 거점이 될까 우려하고 있고 이는 한일 간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은 동아시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KF-21의 이륙 신기록은 2025년 2월 시험 비행에서 기록되었고 첨단 소재로 600m 이하 이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가 1900m로 늘어나며 KF-21의 이착륙은 더욱 수월해졌고 이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울릉도를 무기화한다면 위협적이라며 과거 조롱하던 태도를 후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울릉공항은 민간용이지만 필요시 군사적 활용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KF-21은 탄소복합 소재로 동체 강도를 높이고 연료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이는 단거리 이륙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울릉에서 운용되면 동해 상공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방위 전략 수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울릉공항은 가두봉을 절토하고 사동항 바다를 매립해 건설 중이며 활주로 연장은 군사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본은 과거 울릉공항을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이제는 군사적 잠재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의 첨단 개량은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탄소 소재 적용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 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군사적 의도를 주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동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울릉공항은 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겪어왔고 울릉공항의 변화는 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1을 자랑하며 단거리 이륙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이 군사기지화되면 독도 상공 보안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KF-21의 탄소복합 소재는 기체 무게를 약 15% 줄였고 이는 이륙거리 단축과 연료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은 국방부와 KAI의 협력으로 결정되었으며 KF-21 운용을 위한 최적화가 목적입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관광용 공항이라 폄하했지만 이제는 군사적 위협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의 이륙 신기록은 일본 항공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앞섰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울릉공항은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며 일본의 방위 정책에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울릉이 군사기지가 되면 독도도 위험하다고 우려했고 과거의 비웃음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KF-21은 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한화가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일본의 긴장을 더합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2025년 초 결정되었고 공사기간 단축으로 2027년 완공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KF-21 외 단거리 이륙 능력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며 동해 상공방어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동해안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고 KF-21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분석 중이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F-21 외 첨단 소재 개량은 한국 방산의 자부심으로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을 넘어 군사적 거점으로 변모 중이며 일본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울릉을 무장화하면 동북아 균형이 깨진다고 보도했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F-21 위 이륙거리 단축은 탄소복합 소재와 공기역학 설계의 결합으로 일본 전투기보다 앞선 성능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1900m는 KF-21뿐 아니라 중형 수송기 운용도 가능하게 했고 일본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KF-21과 울릉공항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KF-21은 블록 3단계에서 완전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울릉공항이 그 실험장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동해를 장악하면 일본은 위험하다고 반응했고 과거 조롱이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은 동해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KF-21이 그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얕잡아 봤지만 이제는 군사적 위협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KF-21 위 탄소 소재 개량은 이륙거리를 600m 이하로 줄였고 이는 일본 전투기와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울릉공항은 한국의 군사적 자신감의 상징으로 일본의 비웃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일본 방위 전문가들은 KF-21 이 울릉에서 뜨면 동해는 한국 소나기라며 방어 전략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KF-21 위 이륙 신기록은 2025년 3월 공식 확인되었고 울릉공항에서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의 변화를 예상 밖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외교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울릉공항과 KF-21 위 조합은 동북아 안보 판도를 뒤바꿀 가능성을 열었고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과 KF-21 위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반응이 과장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울릉공항과 KF-21 위 소식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2. 1년 내 핵무장 가능? 지금은 대국민 사기. 트럼프 행정부 시즌2.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국내 독자적 핵무장 주장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할까? 플루토늄 탄을 만들기 위해선 플루토늄-239가 필요하다. 우라늄-238이 다량 함유된 전홍축 우라늄을 연소시켜 중성자와 반응한 것이 플루토늄-239이다. 문제는 핵연료를 태운다고 모두 플루토늄-239가 되는 것이 아니다. 4-5년 원자로에서 핵분열시킨 폐연료봉에서의 플루토늄-239는 0.54% 정도로 추정된다. 또 플루토늄탄은 플루토늄-240 비율을 7% 이내로 통제해야 하지만 국내 사용 후 연료봉에는 플루토늄-240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 게다가 한국은 핵폭탄 폭발 실험 경험이 없어 재처리와 농축에 관한 데이터조차 없다.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에 나오는 유독물질도 골칫덩이다. 우라늄탄은 어떨까? 한국은 우라늄 채산성이 극히 낮아 수입에 의존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고 우라늄 정광으로 만들기 위한 정면시설, 육불화 우라늄 변환 및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제조 기술이나 시설도 없다. 다만 원심분리기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과 소재들은 보유했다. 즉, 육불화 우라늄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습득한다면 원심분리기는 제조할 수 있으므로
급한 대로 국내 보유 전홍축 우라늄의 농축으로 우라늄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형 핵교리도 미완성이다. 핵공격 표적, 평시 저장 및 운용 등을 위한 기준과 지침이 설정되지 않아 기술자들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핵탄을 제조하기 어렵다. 핵 투발 수단은 어떨까? 일부 언론 인용과는 달리 한국이 보유한 항공기들은 핵 투발 능력이 없다. KF-21의 한국형 핵탄 두용 소스코드를 개발 후 장착하면 모를까.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현무 탄도탄은 장착은 가능하지만 탄두를 작게 만들고 고성능 기폭장치 개발이 먼저다. 핵무기를 소형화해도 위력을 유지하려면 3중 수소가 필수적인데 반감기가 12년 주기이다.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국은 3중 수소 약 5.7kg을 보유 중이다. 이 수치는 최대 578까지 핵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뿐인 국내 중수로의 현실은 이 수치를 유지하기 대단히 어렵다. 기폭장치와 핵실험은 어떨까?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산업계의 전문가가 있지만 내폭형 등 기폭장치 제조엔 상당한 시간과 수없이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핵실험 없이 실전 배치할 순 없다. 무인도 등 핵실험 시설을 세울 시간도 필요하며 핵무장 완성까지 국제사회 제재를 인내할 수 있는 외교, 군사, 경제, 사회적 전략 수립과 공감대 형성도 무시하지 못할 일이다. 이 모든 걸 검토하면 1년 내 핵무장 가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그러므로 한국은 핵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형 핵교리를 개발, 한미 재래식 핵통합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상업용 원자력 기술의 극대화, 전홍축 우라늄 연료봉 생산이 가능한 국영기업 건설과 서방의 상업용 원전 연료봉 공급을 통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서히 농축 경험을 쌓으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NPT 탈퇴를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것은 강화된 한미동맹 아래 가능하다. 한미동맹 없이는 핵무장을 할 수도, 핵무장을 달성할 동안 적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공고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아래 핵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